안녕하십니까, 시현 선생님입니다. 자, EBS 파이널입니다. EBS 출제 1순위 총합격 파이널. 이름이 멋있네요.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70% 연계 지문들은 여기서 다 출제가 될 겁니다. 이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작품만 출제가 됐죠.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일단 강의 본격적으로 OT 하기 전에 일단 9월 평가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험이죠. 이거 EBS 연계를 가지고 애들이 말이 많아요. 이게 EBS 연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EBS에서 70%라고 발표를 했는데 내가 느끼기엔 그게 아니던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문학은 일부 나온 것 같긴 한데 비문학 아무 상관없던데요. 막 이러는데 EBS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실제로 한번 시험지하고 EBS 교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9월 평가원에 일단 이런 작품이 나왔었어요. 16번에서 18번. 기억나나요, 이 작품? 신음의 방홍시요. 요 연시조 작품이 출제가 됐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디서 연계가 된 거냐? 수능 특강 313페이지에 보면은 요 작품이 있습니다. 똑같죠, 내용이. 표기까지 똑같아요, 표기까지. 이거 봐봐. 밤디옥만 막 이렇게 나왔죠? 기 막 이렇게 나오지? 차질이 아래아까지 들어가 있고, 아래아 들어가 있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은 일부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됐지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은 시문학을 봤을 때 EBS 시문학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9번에서 20번에 이런 작품이 나왔었어. 박목월의 나무라는 현대시 작품이었죠. 수능 완성 248페이지에 보면은 박목월의 나무라는 작품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그리고 EBS에 실려있는 문제 포인트까지 그대로 출제를 했더라고. 이거 선생님이 수능 완성 압축 특강에서 이거 올해 수능에 나온다 이러면서 막 별표 치라고 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고전시가 현대시 EBS에서 반영이 되는구나. 지문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EBS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 어땠느냐? 요거. 장차 백년하려에 낙을 누리려 했는데 무슨 작품이냐?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 원래 소설은 현대소설 한 작품은 9월엔 비연계였고 고전소설은 이제 요게 연계였는데 원래 소설은 어떻게 나오죠? EBS 반영할 때? EBS에 실려있는 작품이긴 한데 조금만 나오고 다른 부분이 나오잖아. 그런데 9월 평가원을 봤을 때는 그대로 나왔어. EBS에 실려있는 부분 거의 그대로. 쫙 이렇게 됐죠? 믿을 수 없어요? 수능에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일단 9월 평가대 이렇게 나왔어. 자, 수능 특강 153페이지에 보면은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똑같은 부분. 그 후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똑같아요, 여기도. 그 후 이생은 아내만 최낭으로 바뀌어있죠?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똑같은 내용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놨습니다. 수능 시험에 갔을 때는 현대소설이 연계, 고전소설이 비연계 뭐 이럴 수도 있고 둘 다 연계로 갈 수도 있고 이번처럼 고전소설 연계, 현대소설 비연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소설 파트에서도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무조건 연계가 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 봅시다. 31번에서 34번. 이번에 애들이 비문학 연계가 하나도 안 됐다고 난리더라고. 전혀 느낀 바가 없죠. 비문학 연계가 안 된 것 같지? 된 것 같아? 솔직히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해설 강의를 들어서 아는 거지 안 된 것 같잖아. 솔직히 시험 보면서 이 지문이구나 싶은 게 있어요? 없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지문 이제 31, 34번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무슨 열의 칼로릭설 막 이런 거 나왔었죠? 보니까 키워드 한번 볼게요. 칼로릭에 대해서 지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칼로릭이 뭐냐?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 접촉시키면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일의 열당량 실험을 했습니다. 열의 일당량. 추를 낙하시켜 물속에 날개를 회전시키고 막 이런 실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31에서 34번 문제였죠.
연계 지문 한번 볼까요? 수특 162페이지에 실려있는 지문입니다. 칼로릭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무언가 옮겨갑니다. 보이죠? 지금 핵심 내용들. 뜨거운 물체와 찬 물체를 접촉시켜 놓으면 두 물체의 온도가 결국 같아지는 겁니다. 줄은 나오지. 열의 일당량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뭐 했느냐? 추에 매달린 끈에 의해 돌아가는 날개바퀴. 이거 보면은 지금 핵심적인 부분만 짚은 거거든? 내용 어떻냐? 똑같아요. 그런데 애들은 이걸 보면서 전혀 느낀 바가 없어요. 분명히 EBS 수능 특강을 풀었을 텐데 풀었지. 근데 전혀 모르고 시험 봤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들 EBS는 문학이다. 실제로 강의도 문학만 하시고 이래버리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야, 문학은 인간적으로 오히려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대치동 애들은 EBS를 비문학을 더 열심히 봐. 왜 그러게? 너네하고 반대지? 완전 반대잖아. 왜 그럴까요? 문학은 연계든 아니든 문제가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걔네들이 보기에. 문제가 어렵지가 않다는 거지. 어차피 정말 어려운 한 지문에 의해서 1등급이 결정이 날 텐데 문학은 그냥 굳이 이거 EBS 작품이든 아니든 그냥 읽고 풀어도 다 맞출 만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더란 얘기야. 그런데 걔네들이 뭘 캐치했냐면 대치동 애들이 작년 수능시험 문제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작년에 이제 중력, 부력, 학력 1등급을 결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이 있었죠. EBS에 실려있던 비문학 지문이 거의 그대로 같다 이거지. 걔네들은 그걸 캐치하는 거야. 아, EBS 비문학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오히려 문학은 문제가 쉽기 때문에 비문학 쪽에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 차이야, 이 차이. 그리고 실제로 6월 평가원 때도 그랬었고 9월 평가원도 보면은 요 과학지문 내용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칼로릭스를 나왔던 이 문제 기억나죠? 되게 어려운 지문이었거든 이게. 그런데 1등급을 결정해내는 포인트 지문이 어때요? 내용이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문학만 실컷 하다가 시험장에 가면은 그거 굳이 보지 않았어도 맞을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문학을 열심히 해서 익숙함을 갖게 되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좀 빠르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것만 하고 가면은 정작 1등급, 2등급은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니?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다들 EBS는 문학이다 하니까 아, EBS는 문학이구나.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알겠죠? 결론은 뭐냐? EBS 문학 할 거야. 이 강의에서 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다뤄주는 작품에서 나올 거야. 문학. 근데 선생님은 인강 사이트나 이렇게 쫙 봐도 EBS에서 비문학 출제 예상 지문을 다뤄주는 강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오직 온리 영균이 온리 균이만 있어. 그렇죠? 비문학 출제 예상 지문까지 다 하는 유일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알겠죠? 작년에도 선생님이 파이널 때 이렇게 했었는데 무슨 도덕, 윤리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선생님이 다뤘던 거 뭐 법지문도 그랬었고 중력, 부력, 학력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파이널에서 다뤄줬던 비문학의 그 내용들이 수능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걸 듣고 가네랑 안 듣고 가네는 문학 익숙한 작품 나오면 좀 읽기 편하지. 똑같단 말이야 비문학도. 알겠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강의 목표는 이겁니다. EBS 문학하고 비문학 최중요 지문을 압축해서 총정리합니다. 선생님 전 지문 다 해주나요? 한 100강 할까? 그럴 순 없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까지 다 합쳐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중요 지문만 모아가지고 쭉 정리합니다. 선생님이 안 해준 거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1%라도 있겠지 물론. 그렇지만 선생님 알지? 이번 모의고사도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다 합쳐서 선생님 압축 어떤 강의에서 EBS 압축 특강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은 한 작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이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건 사실이야. 알겠죠? 선생님 믿고 그냥 딱 따라와서 강의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문들 시험장에 가면 탁탁 튀어나와 있는 걸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거야. 문제 풀 때 어떻게 되냐면 아니 신영균 봐라. 아이고 영균이 비문학 지문 풀면서도 이야
이렇게 시험 보게 될 거야. 알겠죠?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하면 문학작품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게 출제 예상 지문인지가 안 보이겠죠. 다들 중요해 보이겠지만 선생님들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작가의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어떤 작품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출제 예상 지문, 이게 중요합니다. 출제 예상 지문을 빠르게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작품 쫙 있고 작품 설명 다 해줄 거예요. 작품 설명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 정리, 출제 포인트 있죠. 출제 포인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다 짚어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파트도 마찬가지야. 출제 예상 지문, 출제 예상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어놓는 게 아니라 비문학 어떻게 실어놓냐면은 핵심적인 내용들. 선생님, 뭐 이거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쓴 겁니까? 그렇지 않아. EBS에 실려있는 글 있지. 그거를 요약했다고 생각하면 돼. 핵심적인 내용을 딱 실어놔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채워나가는 식으로, 비문학은. 이 글에서 중심적인 내용이 뭐였고, 만약 이게 연계가 된다면 이런 내용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출제 포인트. 이렇게 같이 채워나가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시험장에 딱 가면, 내용이 똑같이는 안 써 있을 거야. 문장이 약간 형식이 다르긴 할 텐데, 딱 내용 보면은, 요거 그때 그 내용이다. 시험장에서는 어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도 선생님이 그걸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야. 딱 갔을 때,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알겠죠? 그래서 비문학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갈 거야. 자, 수강 대상은 이런 학생들. 마지막엔 적중입니다, 이제. 선생님 평소에는 적중 하면서 수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나왔을 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었죠. 이렇게 가는 거지. 이 강의의 목표는 적중이다. 이렇게 하진 않아. 이 강의의 목표는 적중이야. 알겠죠? 이거는 파이널이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만 선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지문 적중을 원하는 수험생들. 그래서 배운 것 중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딱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강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BS 제대로 공부 안 한 학생들 아직 많을 겁니다. 학교 진도만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2학기 때는 수능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수능 특강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수능 완성은 너희가 알아서 뭐 모의고 상태니까 풀어 뭐 이렇게 됐다든가 아니면은 수능 특강을 한번 문제집을 풀기는 했는데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다 까먹었죠. 그죠? 이런 학생들. 그래서 EBS를 한번 쫙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다라는 건 학생들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야, 이건. EBS 70% 연계가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고 가야만 해. 알겠죠? 그래서 EBS 제대로 공부 못한 학생들 이 강의 반드시 듣도록 하세요. EBS 수능 특강 다 풀었죠? 안 풀었어? 한 대만 때려줘. 그래. 미쳤구나. 수능 특강은 다 풀었어야 됩니다. 당연히 다 풀었죠, 수능 특강? 또 그래, 때려줘. 아니야, 앉아있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 이렇게 EBS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고학생들, 남은 시간 동안 그거를 심도 있게 다 풀고 시험장에 갈 시간이 되나? 안 돼요. 이 강의로 퉁치세요. 이걸로 퉁쳐도 되니까. 알겠죠? 다만, 문제풀이 연습은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거야. 문제풀이 연습은 좀 해야 돼. 근데 EBS 지문 연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강의로 다 충족이 될 거니까 이걸로 퉁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시간 부족한 학생들. 요거. 시간 부족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애들 많아요. 특히나 신형으로 좀 문제들이 바뀌면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특히나 마지막 지문이 막 너무 길고 이래버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지문을 냅다 찍는 애들이 많았어요. 9월 평가원 때도. 근데 이 강의가 어떻게 시간 부족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사실 선생님 강의 중에 타임어택이라고 해가지고 너 타임어택 되게 좋아했잖아. 시간 줄이는 전용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풀이형 강의인데 왜 이거는 문제풀이 강의는 아닌데 왜 도움이 되느냐? 내가 아는 지문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 수능 특강 압축 수업 이런 거 들은 애들은 이생규장전 딱 나왔을 때 좀 있다가 이거 그 내용이잖아. 안 읽고 풀었어? 그치? 그냥 날아가서 바로 문제 푸는 거야. 물론 시험장에서 그래서는 아니 돼요. 아는 작품이 나와도 좀 빠른 속도로 읽긴 읽어야 돼.
근데 진짜 시간 없으면 내가 아는 그 부분이라면 그냥 날아가서 풀 수도 있겠지, 얘같이. 그래서 맞았어, 문제? 다 맞았어요? 그래! 딱 배운 그 부분이었거든, 이게. 알겠죠? 그런 면에서 시간 줄이기에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비문학도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질문 봤잖아. 만약에 칼로릭설 뭔지 충분히 배웠고, 그 다음 줄, 열의 일당량 실험, 막 이런 내용을 다 이제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애라면 시험장에 딱 갔을 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랑 전에 봤던 그 내용이 있는 거랑 완전히 달라. 탐구 영역 한번 생각해 보라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내용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근데 한번 다 배우고 나서 복습하면서 볼 때는 빠르잖아.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면에서 시간 부족 때문에 점수 안 나오는 애들 이 강의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어요. 일단 EBS 특공대라고 해서 이 강의는 분명히 말하지만 문제풀이 전용 강의가 아닙니다. 지문 적중 강의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 풉니까? 여기서 풀게 해줄 거예요. EBS 특공대라고 해서 뭔지 알죠?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20문제, 20문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게 올 EBS 연계 문제들이야. 알겠죠? 수능형 문제들. 그래가지고 EBS 특공대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페이지에서 매주 EBS 특공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BS 변형 문제 풀이까지 다 되는 거야. 모의고사 형태로. 알겠죠? 자, 다음에 EBS 출제 1순위 시크릿 자료가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시크릿 자료인데 이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다운받아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마치 손글씨처럼 지문이 쫙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색깔로 설명이 다 붙어 있어. 이 부분에 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표현법이 이런 게 쓰였고 여기서는 뭐 어떤 내용이 출제될 수가 있고 이런 게 손글씨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시크릿 자료입니다. 요거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쫙 보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요. 자, OT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 강의에서 이 강의 그렇게 길지 않아요. 스톱부터 수강까지 다 정리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정리할 거기 때문에 막 30강, 40강 이렇게 가는 강의가 아닙니다. 빠르면 10강 안에 끝날 강의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봅시다.